집권 3년에 접어들 때까지 이렇다 할 경제발전은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진실이 밝혀진 과거사는 이념에 맞게 수정 작업에 몰두하고 제 편의 추한 비리에는 분칠로 미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작업은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까지 장악하며 이미 장악한 사법부와 거대 국회에서의 공수처법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일부 검찰의 눈에 가시만 제거하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수정 작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사 수정 작업은 건국初기 민주정권을 전복하려는 공산 집단의 폭동 진압을 양민 학살이라는 프레임만을 씌워서 미화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까지 꺼내내서 노무현 정권에서까지 북괴 소행으로 결론이 난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0 최고위원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나와 북한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다. 30의 이와 같은 발언의 의미는 묻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이쯤 되면은 이보다 앞서 1983년 당시 범하였던 지금의 미얀마 아웅산에서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자행한 폭파 사건으로 남한의 강요 12명이 폭사한 사건마저도 정말 북한의 소행인지 재조사하자고 나올 판이다. 한편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남았다며 5.18 4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남아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의 자백을 어떤 형태로든 받겠다는 의도이겠지만은 5.18 40주년의 즈음에서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 속에는 일부 불순 세력의 개입도 시사하고 있어서 진실에 대한 재조사는 이 부분까지 포함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 특히 5.18 유공자 가운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의 정권 실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한다는 것은 공과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들 사건을 그들의 입맛에 맞춤으로써 정권의 이용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의 정권을 포함한 좌파들의 역사의식을 보면 탓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는 미래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5.16과 제3공화국의 역사를 평가하는 좌파들의 시각을 보자. 제3공화국 속에는 평범한 국민들을 제외한 일부 정치 집단에 대한 강압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은 오늘날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집단들도 충분한 부와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당시 경제발전에 모차가 됐던 고속도로 건설이 독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외친 반대에 건설이 좌초됐다면 지금의 혜택을 누렸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빼버리고 필요한 요소만 부각한다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 일부 정치 집단이 당했던 독재의 고통과 함께 누려온 삶의 풍성함도 같이 기술하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다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정 작업을 보자.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의 언행에서 비리에 대처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다. 반대편에 대해서는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비리 루머까지 사실로 밀어붙이면서도 자기 편의 비리에 대해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실체까지 음해로 몰아붙이며 재편 감싸기에 나서는 것이다.
좌파 양심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문재인 정권은 조국 감싸기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터져나온 일제 위안부의 아픔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정 의원과 여당 진영의 윤미향 4.15 국회의원 당선자를 감싸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국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윤미향까지 연계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한 집권 세력은 청와대는 물론 당, 심지어 지금 정권의 둘러리 어영 매체까지 동원되어서 윤미향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윤미향 사건이 파급되어서 자칫 지금의 정권 편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의 실제까지 파헤쳐질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정권에 부정적으로 미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미향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미화하기 위한 분치를 해야만 할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정의를 이룩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하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정권에서 유죄 혐의가 확정된 사건까지 들춰내서 무죄로 만든다면 지금의 비리 의혹들도 미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느닷없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유죄 확정 판결까지 뒤집기로 작정한 것 같다. 이와 같은 발상은 사법부 출신인 박범계 의원 입에서 나왔으니 현 사법부가 이미 정권의 시련으로 타락한 마당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유죄를 뒤엎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보다는 한명숙 전 총리가 우기는 나는 무죄다라는 항변을 하는 태도로 봐서 무죄 증거가 확실하다며 법조문에서도 없는 태도 증거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보면서 지금의 정권이 국정농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은 죄목이 실질적 증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묵시적 뇌물죄라는 죄목으로 엮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국가의 운영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의 온갖 비리와 적폐를 미화하려고 동원하는 온갖 작대와 함께 만들어내는 신조어의 기가 찰 뿐이다. 이와 같은 정권의 언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국가가 거덜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국가를 거덜낼 이와 같은 작전을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막느냐는 것이다.